루체테 어학원을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루체테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는 18년이 됐어요. 근데 직영으로만 운영을 했고요. 2017년까지 직영으로 10개 운영을 하다가 2017년 이제 저도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원이 루체테로 브랜드를 전환하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저희가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에 한 50개 정도 루체테 어학원이 있고요. 계속해서 루체테 어학원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저희 그 커리큘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커리큘럼은 우선 수능 1등급의 영어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 수준을 말씀드리면 수능 1등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문장 쓰기 단계가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단 쓰기가 1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에세이 쓰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E6랑 M11, E8과 M12가 색깔이 같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1학년 친구가 왔을 때는 이렇게 2레벨 쪽을 트랙으로 갑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왜냐하면 1학년 때 시작하면 E8에 왔을 때는 4, 5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 파닉스를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가 5, 6학년이 되면은요. 그때 E6, E7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 친구들은 M11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2레벨 같은 경우는 주 1회 시험이 있고요. M레벨의 경우는 매번 올 때마다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학습 분량이 많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레벨과 M레벨이 레벨은 같더라도 이렇게 두 트랙으로 나눠서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지금 E6에서 E9, M11에서 M12의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교과 과정으로 따졌을 때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 뭐 AR 지수 이런 거 아실 텐데요. AR 지수다 그러면 AR 2, 3학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현재 학교를 다녔을 때 2학년, 3학년 정도의 어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M13은 우리나라로 봤을 땐 고1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 학교를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M14이 고2, 그 다음에 M15이 수능 1등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선은 이 중3까지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M15에서 중3이 끝나면 그럼 학원을 안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M15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당연하고요. 라이팅이 300자 이상씩 쓰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잘하지만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1등급이 나와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는 영어학원 안 다니느냐? 한 달에 2번 정도에서 4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 영자 수능 기사 쓰고 그다음 두 번째 왔을 때 모의고사 봐서 자기의 취약점만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어떤 그 실력 정도냐? 내신을 걱정하는 실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에 수학이랑 뭐 과학이나 다른 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M15이라는 실력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도 안 끝났다. 그럼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도 영어 학원을 2, 3번을 다녀야겠죠.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수학, 과학, 논술까지 다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 영어까지 학원을 다니려면 굉장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 로드맵을 짜실 때 초등학교 때 우선 영어에 몰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공부를 하느냐. M15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사실 지금 기본입니다. 수능 1등급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수능 1등급을 대입을 볼 때도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평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M15 정도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때부터는 영어에 대한 학습은 안 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은 우리 그 지금 오면은 진단검사를 봐요. 진단검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컨설팅을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단검사를 온라인으로도 보고 지필로도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4가지 영역을 다 보고요. 지필로는 단어와 구문 해석을 봐요.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됐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한마디로 게임 학원을 다녔다. 저기 음소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인지 소리가 나서 지금 보시면 이 지필 시험은요 빡세게 다녔다라는 그런 학원 다닌 애들은요 단어 문장 잘 알아요. 근데 듣기랑 말하기 쓰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시험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제가 이제 그런 영역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이랑 수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지필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독서로 공부한 친구들과 원어민이랑 공부한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적표가 나와요. 레벨 테스트가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걸 잘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그 리포트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리딩만 보면 이 친구는 제가 학습 태도까지 학습 습관까지 보이거든요. 어떤 정도일까요? 지금 보면 주제 목적이랑 추론, 문맥 흐름 이런 거는 시험 잘 봤어요. 점수가 잘 나왔는데 세부 정보가 안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은 전형적으로 어떤 친구냐면 분명히 읽기라든지 리딩, 문제풀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부 정보가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 건 뭐예요? 덜렁거렸다는 거지. 이 친구는 덜렁거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얘는 언어적인 감각도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제가 보니까 조금 덜렁거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왜? 세부 정보는 지문이랑 비교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문맥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 주제 목적은 글을 좀 많이 읽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별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 습관이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 스마트 LMS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가 5학년인데 뭐 3학년인데 지금 어떤 레벨에서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수능 1등급이라는 MFT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중학교 2학년 8월에 끝나는지 중학교 1학년 6월에 끝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장을 해놓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이거 갖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3학년 때 들어왔고 5학년 때 되면 너 지금 이 8이 돼 있어야 돼. 근데 너 지금 이 7이야. 뭐 내지는 너 지금 M12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너 아직 이 8에 있어. 우리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그리고 리스닝이라든지 리딩이라든지 어떤 영역에서 너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상담을 할 때 5학년 이상은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이들이 제가 얘기했을 때 저를 좀 약간 무서워해요. 그래서 원장님 혼내지도 않는데 뭐가 이렇게 원장님 무섭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장님은 팩트 폭격이다고. 엄마들은 야 너네 너 공부 좀 해 계속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랑은 딱 만났을 때 너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야. 너 지금 단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더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단어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어 2개씩 시험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잘 와닿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학습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이 부분으로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업을 2개로 나눴어요. 교실 수업과 코칭 수업으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실 수업을 좀 재밌게 하려고. 대부분의 어학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때요? 학원에서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얘들아 5분 동안 단어 테스트 볼 거야 하고 시험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단어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저학년 때 특히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얘들아 딕테이션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음원 틀어주세요. 리스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라이팅도 마찬가지. 라이팅도 막 가르쳐요. 그러다가 뭐라 그러시냐면 얘들아 이제 써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아이들과 서로 인터랙션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업이 40분이든 50분이든 단어 시험을 보면 5분, 10분 날아가고요. 딕테이션을 봤을 때도 어때요? 5분 정도, 10분 정도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감독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닉스는 어때요? 파닉스 같은 경우는 파닉스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하면 안 되는 수업 그게 있어요. 뭐냐면 파닉스에서 애들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얘들아 우리 오늘 배운 단어 3번씩 읽고 따라 써보자 라고 하세요. 그럼 만약 1학년 애들이 파닉스 수업일 때 얘들아 따라해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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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orange 3번 따라하고 이거 3번씩 써요. 손가락에 힘도 없어 애들. 그러면 애들 이거 쓰는데 몇 분 걸려요? 20분씩 걸려요. 이거 10개씩 쓰고 막 그러면. 그런데 그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계시면 수업이 그만큼 지루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티칭과 코칭으로 수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티칭에서는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끔 액티비티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계속 웃고 떠들고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정말 시끄러워요. 근데 영어학원은 시끄러워야 됩니다. 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게임도 준비하시고 저학년 때는 특히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재밌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코칭 타임에서 뭐 해야 돼요? 단어 테스트를 보거나 딕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 테스트를 본다거나 라이팅을 보고 아이들이 글을 쓰고 첨삭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코칭 수업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수업이 다른 학원보다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티칭과 코칭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커리큘럼별로 학습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닉스에서는 진도를 나가고 챈트랑 아트앤크래프트 재밌게 공부를 해요. 코칭 수업에서 뭐를 하냐면 아이들이 발화 연습을 합니다. 발화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를 반에서 저희가 막 발음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거 고쳐주려면 시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라해봐 막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발화 연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억양과 소리 음량 크기와 액센트로 이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went to school 이러면 안 넘어가요. 다시 해야 돼. I went to school.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처음에 저희가 루치테를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걔는 얼굴에 써 있어. 나는 엄마가 가라니까 간다. 이게 얼굴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I went to school. 계속. 근데 안 넘어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오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이 친구를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한 달 뒤에 이 친구가 다시 코칭 타임에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표정은 변함이 없어. 인상을 쓰고 있어. 막 이러면서 해요. 근데 걔 어떻게 하고 있냐면 I get on a shuttle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억양으로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 애들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양을 잘 해야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심지어 억양이나 이 제대로 얘기를 했을 때는 2개씩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시키는 게 코칭 타임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라이팅을 해야 되기 전까지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영어 도서관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에 대한 시험은 단어 테스트만 봐요. 그런데 파닉스가 끝나고 나면 뭐가 늘어나느냐? 코칭 타임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발화 연습도 들어가는데 이제는 딕테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에 들어가서 듣고 이제 딕테이션 그 시험지가 저희가 워크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딕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12개월이 지나면 또 어떤 학습량이 되느냐? 단어하고 딕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리스닝 테스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평가를 저희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16개월 때부터 실전 듣기 평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할 때는 못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를 갔을 때 2년 뒤에 3년 뒤에 이 친구들의 듣기 평가 실력은 어떨까요? 듣기 평가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죠. 2, 3년을 계속해서 연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9에서 이 4에서 이 9까지는 어떤 거냐면 단어 테스트도 보고 받아쓰기도 하고 딕테이션도 하고 리스닝 테스트도 하는데 이제 라이팅이 들어가요.
그래서 E4부터 80단어, 100단어, 120단어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 좀 아이들이 저 학년 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그 학습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만약에 16개월에 왔어요. 어떤 친구가. 그럼 그 친구는 단어 테스트도 해야 되고 딕테이션도 하고 리스닝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공부를 해서 학습량이 늘었던 친구보다는 이 친구는 학습량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단어 테스트는 누적입니다. 1부터 50, 51부터 100, 1부터 100, 1부터 150 이런 식으로 누적이에요. 그래서 실상 우리 아이들의 단어를 새로운 단어는 뭐 20개에서 30개 저학년 때 이렇게 되지만 일주일에 근데 시험 보는 게 200개 단어를 볼 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단어가 빡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누적으로 보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할때 어느 정도 단어를 반복해야 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13번 정도를 반복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Are you hungry? 그랬을 때 어머님들 너 배고파? 이거를 다 아시잖아요. 왜 할까요? 계속 우린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어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장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거고 단기에서 머물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저희는 reading to writing, writing to reading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우선은 주제별로 장르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1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선생님들 수업할 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 글의 장르가 어떤 걸 것 같아? 설명하는 글일까? 아니면 여행하는 글일까? 아니면 다이어리일까? 그 일기일까? 편지일까? 그럼 뭘 먼저 써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별로 선생님들과 사고 확장을 해요. 지금 예시를 제가 들어드린 게 My Future Plan이에요. 내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얘기,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가지가 뻗쳐나가듯이 계속해서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단어들을 갖고 문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I plan to, I will be 계속해서 패턴 주의를 통해서 문형을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문법으로 막 용어를 해서 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future tense 미래에 대한 그걸 쓸 때는 will이라든지 be going to를 써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장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패턴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문장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preposition, 전치사는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어. 그리고 my future plan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내가 직업에 대한 부분도 써야 되겠지만 그 직업을 가지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써야 되겠지. 그리고 그 직업은 어떤 거였는지도 써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구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글을 쓰는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캐테고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서론에서 쓸 건 이런 것들이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너는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써야겠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수업 시간에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제 니네 거 써봐 이러고 선생님들은 뭐 하세요? 감독하세요. 제가 코칭 수업이라고 얘기한 부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감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감독합니다. 그쵸?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볼 동안 선생님은 감독하고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이 애들이 시험 보는 동안 계속 티칭을 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써봐 이랬을 때 선생님 계속 티칭하지 않으세요. 애들이 글을 쓸 때 돌아다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코칭 타임에 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토픽,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자기 글을 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월드 카운트가 있고요. 라이팅 타임이 있어요. 계속해서 되는 훈련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저희 학원이 루체테로 브랜드 전환을 하기 전에도 저희는 에세이를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가 에세이를 쓸 때는 얘들아, 애들이 길게 쓰나요? 엄청 짧게 써요. 애들이 쓸 게 없어.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해도 애들이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좀 더 써보자. 이런 단어 활용해서 세 문장만 더 써보자.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게 흡사 어떤 거냐면 얘들아 세 숟가락만 더 먹자. 이거였다라는 걸 제가 루치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월드 카운트가 있고 라이팅 타임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아이들이 정해진 기준의 단어를 써야 돼요. E4가 80단어 써야 되거든요. 그럼 80단어를 안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송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이제 80단어 쓰고 다음 단계 가면 100단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네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서론에서 이것만 쓰면 본론에서 2줄 더 써야 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훈련이 돼요. 이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글을 쓰고 전송을 해요. 그러면 우리 학원의 원어민 선생님이 저희는 첨삭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 원어민 선생님은 첨삭을 전문적으로 배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본사의 전문 첨삭 선생님들이 이렇게 첨삭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이 첨삭이 단어랑 문법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글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단어의 선택에 대한 거, 문장의 유창성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시고 여기다 커멘트를 달아주십니다. 그러면 요 옆에 칸은 비어있는 칸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아, 나 이거 틀렸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self-editing이라고 돼 있는 거를 요거 보고 고쳐 써야 돼요. 고쳐 쓰고 다시 보내면 평가표가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은 어땠고 심지어 부호는 잘 썼는지 그리고 단어의 선택은 어땠는지 문장의 유창성은 어떤지 글의 구조는 어떤지 내용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커멘트를 써주시는 거예요. 4번. 그럼 그 커멘트를 보고 내가 보강해야 될 게 어떤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팅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 한번 볼게요. Family trip. 오케이, 뭐다? 가족 여행에 대해서. 연경이? Go to the summer. Went to Philippines. Went to Ireland. To Ireland. 제주. Ireland. 그러면 내 여행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해야 여행을 잘 설명할 수 있어? 이곳이 어디? 순서. 무슨 순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시간을 해야 잘 설명할 수 있다. 번거카를 탔다 영어를 뭐야? 그럼 읽어봐. 시작. Rode the bumper car. 그렇지. Rode the bumper car. 그 아티팩트, 이 내가 안에서 조사한 그 저희가 아티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글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티팩트는 사물이야, 생물이야? 사물이죠. 그럼 이것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니? 없죠. 그러면은 이 아티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수업을 쓰자는 거는 진행하고요. 얘가 거의 아이들 주어 라이팅 자리로 많이 시간에 등장한다는 저희는 매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Hello everyone, my name is Irene from East Grade 1 class. The title is When I Bigger and Older. When I bigger and older, I will be a art teacher. I will work. As you know, I had low energy because I was hungry. You bought ramen for me. It was delicious. Your ramen helped me a lot. So I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학원에서 매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진행한 거를 하나씩 영상 너무 많으니까 영상을 뽑아서 또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시상을 전국적으로 해서 시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먼저 심어주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쓴 거 지금 보시면 좀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외워서 발표를 할 때는 어떠냐면 눈을 치켰어요. 이러면서 눈을 치켜뜹니다. 근데 지금 하는 아이들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사고를 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외우는 시간이 짧은 거죠. 외우긴 외우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기억이 나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외워서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코칭 타임이에요. 코칭 타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학원은 아니고요. 다른 학원인데. 유표 읽기 하고
리스닝 할 때는 우리 꼭 반드시 뭐 해야 돼? 노트 테이킹. 그렇죠. 노트 테이킹 합니다. 선생님이 노트 테이킹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할게요. 을 먼저 동점하고 해보세요. 틀린지 안 세번 있으니. 근데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서 볼게요. 가장 선생님의 중요하다고 리스닝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선은 지금 코칭 타임이긴 하지만 이게 원래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는 모든 게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단어 테스트 5분. 그럼 5분 안에 못 끝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당연히 애들 다 걷었을 거잖아요. 다 못 썼어도. 그것처럼 똑같이 5분 내에 끝냅니다. 단어 테스트를. 리스닝 테스트 20분 걸려요. 20분 안에 아이들이 겨우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얘들아 너네 4시부터 4시 5분까지 단어 테스트야. 그러면 다 같이 단어 테스트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칭 타임이 수업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던 게 코칭 타임으로 저희가 묶어놨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어 공부하고 자기 혼자서 뭐 자기 스스로 공부, 학습이라고 해서 뭐 단어 공부하고 문장 외우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교실에서 하던 수업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들이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의 이런 그 워크북에는요, 아이들이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써서 진행을 하고, 리스닝 테스트 할 때 저희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노트 테이킹을 훈련시킵니다. 아이들이 지금 처음에 하는 거는 뭐 듣기 평가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토익, 토플까지 볼 정도의 그런 실력이 되려면 긴 굉장히 그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기억하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코칭 시간에 선생님이 이 노트 테이킹을 잘하고 있는지 그걸 감독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노트 테이킹 진행하고요. 발화 연습이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You look 프로그램이에요. great. 각 레벨별로 아이들이 먼저 Well, Mark, 읽습니다. I've been 그리고 having 나서 따라 읽어요. it's really Wow, I'm glad you're going so well. 네. Wow, I'm glad to hear things are going so well for you. How is the new position treating you? 그런 다음에 그 학생들이 Wow, 좀 I'm 따라 glad to hear 읽어야 돼요. things are going so well for you. How is the new position treating you?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좀 레벨이 좀 높은 학생이긴 Wow, I'm glad 한데 to hear 그 things. 학생이 따라할 때 Wow, I'm glad to hear things are going so well for you. 끊겨요. How is the new position treating you? 그러니까 녹음을 하게 됩니다. I got a 그리고 promotion at work this week. 자기가 녹음한 거를 Well, Mark, I've been having a good day. 이게 I got a promotion at work this 엄마가 확인할 week. 수 있는 실시간 학습 앱으로 Wow, I'm glad.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것까지. 요게 하나 그 코칭 타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ou 아이들이 look 하는 거 great. 볼게요. That's good. What are you doing today? Take a picture. Wow. 어머님들이 I'm very excited. 그런 거 걱정 많이 하세요. 옆에 아이께 들리는데 괜찮아요? 애가 지금 헷갈려서 못할 것 같은데요? 합니다. 아이들 한 달만 지나면 다 적응해서 전혀 옆에 아이들 거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만 아이들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적응하고 나면 다 잘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집에서 안 시키는 건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학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닝 테스트 이렇게 실전 듣기 평가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2년 3년 하면은요 듣기 평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어 테스트 누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요 단어 테스트가 만약에 이제 M 레벨에 고학년에 올라가면 1부터 100, 101부터 200, 뭐 1부터 150, 1부터 250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20문제 내지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랜덤이에요. 우리 반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똑같은 반에서 시험을 봐도 문제가 다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100개 문제에서 얘가 만약에 패스를 못했어. 다시 시험 볼 때 어때요? 이 100개 중에 어떤 게 20개 나올지 몰라요. 얘가 지금 봤던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면 누체테는요. 정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대 안 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패스가 되지 않아요. 라이팅도 마찬가지고 리젝트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머님들은 이렇게 앱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출석 그 체크라든지 알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앱과 저희가 실시간 학습 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하다가 완료를 누르는 순간 이게 모든 게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엄마 띵동 옵니다. 복화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딸 아들이 단어 테스트를 봤구나. 수다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딸아들이 수다학습을 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앱을 들어가시면 애들이 이제 완료를 누르면 엄마한테 가니까 우선 수다 한번 볼게요. I've never been there. Is it a good place to shop? 이렇게 아이가 완료를 누르는 순간 Sir, we 아이가 can go 어떻게 shopping all 녹음했는지 day. 들립니다. 그리고 단어 테스트 한번 볼게요. 단어 테스트도 완료를 누르는 순간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몇 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오답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리스닝 테스트도 완료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다 가게 되고요. 라이팅, 이건 지금 문법이죠. 문법도 이제 시험처럼 저희는 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면 그래, 라이팅도 처음에 쓴 거 본인이 처음에 써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그게 엄마한테 가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첨삭을 하게 되고 첨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이게 또 엄마한테 갑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학원 친구예요. 이때는 좀 많이 틀렸네요. 근데 이 빨간 바다가 되는 게 애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로 다 평가를 하고 조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저기가 있는 거고요. 이걸 다시 아이가 고쳐 쓴 거예요. 그리고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 이 친구가 문법은 어떻고 뭐 어땠다라는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실시간 학습 앱이 있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편할까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더 힘들까요? 실상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왜? 우리 애가 20점 맞았지만 20점이 그대로 날아가. 그쵸? 그리고 엄마들한테 저희가 그 대표님부터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어학원에서는 시험을 볼 때 월말 평가를 봐요. 근데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다 리뷰입니다. 복습 평가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님들이 점수를 좀 잘 받아야지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공부를 시켜서 또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루체타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시험 보는 게 부모님한테 곧바로 완료를 누르는 순간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그래서 저희 학원에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여기만큼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만약에 여기에서 단어 뜻이 봤는데 R이 떴어. 무슨 뜻일까요? R이. 리테스트야, 재시험. 아, 우리 아들 오늘 재시험 보고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전화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화해야죠. 오늘 누구누구가 지금 재시험 봐야 돼서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는데 다음 차 타고 가도 될까요? 내지는 이 친구가 안 왔어. 보충을 안 왔거나, 그러니까 보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비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충을 꼭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내셨어요. 그리고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도 또 시간이 없어서 애를 못 보냈어. 예전에 저희 학원에도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브랜드 전환을 한 계기가 됐었던 건데 이 친구 한 9개월 우리 학원에 다녔나? 그 선생님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도 계속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 잘하고 있어요 라고 했겠죠. 근데 9개월 뒤에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 이 친구 레벨을 한 번만 좀 더 하면 이 친구가 자신감이 얻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근데 왜 여태까지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라고 하시겠죠. 근데 어머님들도 학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겠지만 원장도 뒤통수 맞은 거랑 똑같아요. 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실력도 안 늘었는데 실력이 계속 좋다고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루체트에서는 지금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왜? 계속해서 정확한 점수들이 어머님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있을 때는 저희는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해도, 아, 내가 보충 못 보냈고, 내가 그 재시험 봐야 되는데 얘 계속 재시험 안 보게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서로가 소통이 되고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서로가 인정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실시간 학습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더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그럼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어머님들 이거 되게 고민 많으세요. 집에서 꼭 시켜야 되나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한테 뭐라 했냐면, 집에서 시키지 마세요. 특히 5학년 이후에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라 소리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내는 학원의 원장이랑 선생이 할 일이 공부하라 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격려하고 체험시켜 주셔야 돼요. 대신 얘가 공부를 안 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학원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얘 좀 붙잡고 해주실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붙잡고 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저는 이제 데이까지 그 상담을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나중에 커서 사춘기가 오게 됐을 때 어머님들이 계속 공부하라 그래서 아이하고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얘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요. 근데 중학교 때 사이가, 사춘기 때도 돈독했던 그 부모랑 사이가 좋았던 아이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내가 애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얘기를 제대로 해주시고 소통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습이 양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선은 단어 테스트는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숙제가 저학년 때는 읽는 것밖에 숙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읽고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탬프를 받아요. 스탬프를 받으면 학원에서 또 뭔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숙제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고학년, 고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해석해 오는 것까지가 숙제예요. 하지만 그 복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이거 애들이랑 맨날 싸운다고, 자꾸만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학원에 얘기를 해서 뭐 그 코칭 타임이라든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매주 봅니다. 그래서 주말 테스트가 있는데, 첫 번째 주는 단어 테스트, 두 번째 주는 딕테이션이랑 단어 테스트, 세 번째 주는 해석이랑 단어 테스트, 네 번째 주는 문장 만들기랑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돼요. 매주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버드 A라는 단계가 파닉스 끝나고 12개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희는 누적입니다. 이제 단어가. 그래서 단어의 개수도 좀 달라져요. 스프라웃 A, B, 그러니까 파닉스 끝나고 나서부터는 24개의 단어 테스트가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버드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누적으로 시험을 보게 될 때가 이제 50개에서 70개 정도, 이 정도 새로운 단어를 시험을 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우리 아이들이 100단어의 문단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0단어 이상의 에세이를 쓰게 되고, 나중에는 300단어 이상의 글을 쓰게 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 M15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친구들이 미국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리서치 작업만 되면 리포트는 충분히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다니다가 M13이었던 학생이, 5학년 학생이 미국에 갔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그런 영어 실력이, 진정한 영어 실력이 늘 수 있게끔 저희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단어 테스트라든지 공부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어머님이 생각할 때 자신감 있는 아이가 잘할 것 같아요? 잘하는 아이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타고날까요? 저는 100% 잘하는 아이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단어 테스트를 계속 통과 못하는 학생한테 정말 우리가 공들여서 100점 딱 한 번만 맞게 해주자. 그러면요, 얘네 스위치가 딱 켜집니다.
내가 나 100점 맞을 수 있는 아이구나. 이런 자신감이 들게 되고요. 그런 자신감이 들었을 때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많이 해서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잘하게 될 때 생긴다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더 열심히 가르칠 거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작은 도전, 큰 도전을 시킵니다. 학원에서. 학습적인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테스트 보는 거, 이런 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성취감으로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인 영역에서도 리스닝이라든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진행시키고, 진로 탐구에 대해서도 아이들 영자신문 기자단, 이제 M14 이상이 되면 영자신문 기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또 자기 진로도 생각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표현하고 발표하고 대회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학원에서 루체트 전국 학원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믿고 아이들 맡겨주시면 아이들 진정한 영어 실력이 커질 수 있게끔, 향상될 수 있게끔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